안녕하세요, 백미러입니다. 이제 그 트래버스 레드라인 가지고 주행을 할 건데요. 이 차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차인지, 그리고 이 차의 주행 성능이 어떻고 공간감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트래버스 리얼 시승 토크. 지금 쉐보레 트래버스 레드라인 주행하고 있는데요. 자, 뭐 대형 SUV만큼 요즘 대형 SUV에 대한 되게 뭐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전 솔직히 대형 SUV 이 정도 크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관심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모하비도 그랬고 맥스크루즈도 그랬던 게, 우리나라에 2011년 정도부터 불었던 그 12년 아웃도어 열풍? 어디 캠핑을 가고 글램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 액티비티를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게 이게 약간 어떠한 트렌드가 되면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실내 공간이 넉넉한 차가 필요한 거고, 그 상황에서 4명이 정도 탔을 때, 4명? 5명 탔을 때 보편적인 SUV로는 약간의 이런 공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캠핑 주위를 보면 캠핑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캠핑만을 위해서 이 차를 이렇게 많이 산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캠핑 뭐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세단이라는 틀이 사람들이 그거보다 SUV를 이제 선호하는 건데, 물론 사람 많이 태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세단이라는 틀에 박히지 않는 그냥 SUV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크더라도 그 활용성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크기의 어떤 불편함을 활용성이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크기가 크다고 하는 게 실내의 볼륨이 큰 거지 차 크기는 안 크거든요. 왜냐면 이 차가 제네시스 G90랑 거의 동일한 크기예요. 하긴 그렇죠. 물론 이 차가 5.2m라서 되게 긴 차인데 다른 대형 SUV 보면 5m 내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앞에 있는 K7이 딱 5m 정도 되는 차니까 엄청 크다고만 할 수 없는. 하긴 길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고와 전폭은 조금 큰 편이긴 하죠. 그죠? 이 쉐보레 트래버스가 전폭이 한 2m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고는 1.9m에 육박해요. 그리고 길이는 5.2m고. 그래서 아마 SUV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의 제일 큰 거 아닌가요? 레인지로버 계열 빼고. 그죠? 왜냐면 이 길이로만 따지면 에스컬레이드 숏바디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기니까. 이 크기를 고려하면 가성비가 분명히 있다. 근데 팰리세이드랑 비교해서 가격이 어떻죠? 시작 가격은 딱 1,000만 원 정도 비싼 편이죠. 확실히 제가 이번에 두 대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긴 했는데, 그냥 팰리세이드만 보면 그것도 넓은데 딱 같이 보면 이 차가 압도적으로 넓다는 느낌이.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2열부터 약간 이렇게 플로어 형식으로 턱이 져 있는데, 이 차는 그냥 플랫이죠. 뒤에까지.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트래버스는 확실히 내려다보는 느낌, 이런 것들, 운전석에서 좀 뭔가 내려다보는 느낌, 그 다음에 좀 이게 육중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해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되게 푸근한 느낌. 물론 서스펜션이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로 다듬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생각보다 엑셀레이션을 하면 지그시 잘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주행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엔진에 대한 어떠한 느낌이나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이코넉스까지는 그래도 국산차랑 뭐 쉐보레 북미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트래버스는 미국적인 색차가 강하다.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나 전반적으로 차의 어떠한 뭐 여유롭고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뭐 국산의 막 펠리세이드나 이런 차를 탔을 때 아주 푸근하다거나 엄청 편하다는 느낌이 앞서진 않았고, 대신에 그 차량은 뭐 라이드앤 핸들링에 대한 고려도 좀 많았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좋은 차량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미국 차 특유의 느낌이 아직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장 미국적인 스타일이다. 그렇죠. 푸근하고 여유롭고 노면의 어떠한 움직임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그죠? 안정적이고. 그런 거예요. 주행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풀악셀을 딱 하게 되면 반응이 아주 뭐 스무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엑셀레이션에는 진중하게 반응하면서 지그시 올려가고, 그리고 그게 크게 불안감 주지 않고 아주 듬직스러운 느낌? 그런 특성이 가장 이 트래버스에 맞는 것 같아요. 트래버스에는 9단 잔동 변속기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게끔 만들어놨고, 변속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출력을 좀 끌어내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고단에 물려 있다가 저단으로 내려오는 모션이 조금 킥다운. 아쉬운 게 있는데, 그냥 일상 주행에 탔을 때는 변속 충격이 정말 거의 없고 엄청 빠르게 기어를 고단으로 변속을 해줘서 이게 아주 무거운 차량에 3.6L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많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았던 비결 중 하나가, 어쨌든 지금 동급에서 가장 높은 단수 9단 변속기인데 영민하게 작동하는 변속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주행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포츠 주행에는 쉐보레 차들을 보면 이렇게 수동 모드로 가면 시프트 다운은 그래도 뭐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는데, 시프트 업이 되게 느려요, 반응이. 이렇게 만약 역시 이렇게 좀 한번 밟아봐도 군더더기가 약간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수동 모드나 좀 적극적인 주행에 그런 미션 세팅보다는 순항하거나 효율성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변속해가지고 하는 쪽에 좀 맞춰진 세팅이에요. 물론 이제 둘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 차로 스포츠 주행할 개념은 아니거든요, SUV로 이 크기에.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의 사용에 맞는 쪽으로는 세팅하려고 한 거겠죠,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타이어도 크고 차도 높아서 이게 어떤 노면 소음이나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릴 법한데, 이 차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체감하는 그런 소음의 정도가 낮다는 거. 그래서 항속 주행을 하게 돼버리면 9단의 기어가 물리게 되고 엔진 회전수를 아주 낮게 유지하면서 토크가 좀 괜찮으니까 그 힘으로 갈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정말 조용해서 이게 뭐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뭐 이제 운전석에서는 어떠한 진동이나 이런 게 뭐 스티어링 힐 조작을 하니까 오지만 조수석이나 뒷좌석은 아주 좀 쾌적하지 않을까. 근데 반대 파워 트레인의 어떠한 세팅이나 조작했을 때 느낌, 서스펜션, 그리고 차 전체가 주는 느낌이 이렇게 혼자 타서 뭔가 이 차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4명 이상이 타고 어디 장거리 이동하기 좋은 딱 그런 성격의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트래버스의 단점을 좀 얘기한다면, 저는 뭐 주행에 있어서 뭐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저는 그 에이다스 장비 중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역시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트래버스에는 뭐 이 보행자 감지, 그 다음에 이머전시 브레이킹도 들어가고 후측방 경보, 뒷좌석 무슨 알람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차선 이탈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기능보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오히려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버리는. 물론 이 차종의 이 나온 시기를, 본국에서 나온, 미국에서 나온 시기를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 없다는 거는
좀 아쉬운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저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하이컨트리라고 하는 북미 판매하는 최고급 트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도. 이제 그 차량 가격이 거의 6만 불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너무 또 가격이 높아지는 게 있어서 그렇겠네요. 아마 근데 지금 북미에서도 그 뭐 닛산 센트라나 뭐 도요타 코롤라 같은 급에도 이제 아니지 좀 더 아래급 뭐 엑센트 국내 기준으로 엑센트급에도 그 어댑티브 크루즈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경향이 높아져서 아마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 좀 그런 탑재한 장비의 면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단점 얘기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저는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워요. 이 차 크기에 비해서 특히나 저는 혼자 타고 다니는 때가 많은데 시승을 할 때 혼자 탈 때도 이게 충분하다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뭐 트레일러링을 하거나 사람이 많이 탑재된 상태면 조금 더 부하가 더 오니까 그렇죠. 브레이크가 좀 더 용량이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는 이제 좀 더 고성능 브레이크 옵션을 마련해 두긴 했지만 이 차는 어떤 브레이크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고급스럽지 않다는 점 그것도 좀 아쉬움인 것 같아요. 하긴 어떻게 보면 이 실내만 봐도 그 현대차는 퍼블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를 뽑는 어떤 세련미에 보면 잘 하고 있죠. 근데 쉐보레는 그런 느낌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그거를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이서빌리티하게 그렇죠. 꾸미는 이서빌리티라는 의미. 단어. 네. 그죠. 네. 현대차는 이게 뭐 실제로 재질이 좋지 않을지언정 딱 봤을 때 근사하고 네. 화려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쉐보레는 정말 아니 뭐 보기보다 나은 것 같아. 네, 보기보단 나은데 이게 아주 만족스럽다거나 잘 꾸민 실내는 아니다. 물론 이제 여기 쉐보레 변을 해주자면 뭐 쉐보레 같은 경우는 뭐 뷰익도 있고 캐딜락도 있고 그래서 같은 성격의 차량인데 조금 더 고급화된 차량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지금 밸류나 가격에 맞는 사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브랜드가 없고 쉐보레만 놓고 봤을 때 좀 아쉽죠.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쉐보레 트래버스는 이 크기 대비의 어떤 가성비가 가장 큰 무기다. 이 크기를 고를 수 있는데 4천만 원대를 갈 수 있는 SUV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LT 트림 4,500만 원짜리 트림이 저는 가성비가 제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ADAS 기능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걸 뺀 ADAS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치장들이 들어가면서 옵션이 올라가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4,500짜리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근데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다 그럼 저는 그 RS 버전 있죠. RS 버전이 가장 가성비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감을 필요로 하고 육중한 느낌 좋아하시고 캠핑이나 이런 걸 다니시면서 큰 SUV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쉐보레 트래버스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 이상으로 리얼 시승 토크를 마치겠습니다.